여러분,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부분은요,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갑자기 어떤 친구가 선생님 가르치는 친구가 아닌데 와서 선생님 정치학법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또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문제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이거 적용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엿한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연소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냐? 근로기준법상으로 법에서 만나이잖아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연소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로자 중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왜? 어리다고 이런 가사 있잖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하는데 정말 어리다고 정말 사장님들이 제대로 그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든지.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성인과 조금 더 구별해가지고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계약, 선생님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받아라고 했었죠. 자, 잊어버리셨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되면은 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타인이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2살의 언니가 갑자기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한 거는 사실 이게 질문이 들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일한 건데 제가 임금을 제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통장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적혀 있죠. 자신의 임금은 스스로 받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정 근로시간이 성인과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방금 배웠을 때는 하루에 8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성인 근로자랑 좀 다르다는 거. 하루에 7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하고요. 주 35시간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어른들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만 18세 이상. 자, 40 더하기 12였죠. 그래서 허락을 하면은 주 12시간 이내로는 연장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연소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합쳐서 5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자,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자,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정 근로 시간은 35시간인데 5시간 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5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 자, 근데 요 만 15세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친구는 일해라라고 인정하고 허가해준 증명서라고 하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몇 세?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가수라든지 맞죠? 뭐 예술 쪽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이돌 중에도. 자, 그래서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뭐 이제 몇 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이돌들을 보면은 밤 10시에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 근로기준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소근로자의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자,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동의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휴일을 줘야 되거나 휴식 시간이거나 최저임금 이런 거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동일한 노동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과서 163쪽 한번 후루룩 볼게요. 자, 방금 최저임금보다 20% 적게 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조금 잘 보세요. 자, 일을 시작할 때 옷 갈아입는 거 뭐 30분 전에 나와라. 사실 이것도 근로 시간이에요. 자, 원래 여러분들의 일하는 시간부터가 근로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일찍 나오라 하는 경우도 사실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된다. 자, 그리고 다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고의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각했다고 벌금 내라는 거는 불법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9시간이죠. 자, 근데 휴식 시간 1시간입니다. 그럼 일은 8시간 했죠. 자, 만약에 만 18세 이상이면 요게 괜찮은데 18세 미만이면 이게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게 한 가지 있어요.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1일 7시간이 넘었는데 연장 근로해서 1시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연장 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자, 1일 7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총 5시간에 까지 일주일 5시간까지는 1.5배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시급의 1.5배로 쳐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권리, 근로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가 있는데 이걸 꼭 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중에. 자, 이런 경우는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부당한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알면 좋은데 우리 교과서 164쪽인데요. 사실 우리 교과서는 부당행위라고 하고 부당해고를 그 한 가지 안으로 했는데 요거 부당해고는 반드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 서술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부당행위보다는 부당해고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내용을 어긴 점은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부당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둘은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아까 전에 30일 이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제대로 안 지킨 경우 부당해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당노동행위 별표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노동행위는 자, 요거는 근로상권과 노동상권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동상권 침해한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 근로자의 노동상권의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자, 이 노동상권의 행사한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래서 해고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자, 똑같은 해고가 나왔지만 앞에 근거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다라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상권 요거 정말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황견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황견계약이 뭐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람을 고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164쪽에도 있고요. 선생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바로 법원에 나 이 해고 무효예요,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해고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민사소송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민사소송이다라는 거 적어 놓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봤더니 그렇네, 이거 부당해고인데? 라면서 이 청구인을 많이 들어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불복할 때는, 자, 요거는 사용자, 노동자 모두 해당돼요. 이럴 때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근데 재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심은 행정법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소송의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있는데요. 부당노동행위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해 당사자가 왜 여기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냐면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이 회원이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랑 매우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의가 있으면 아까 전처럼 동일하게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할 수 있고요. 자, 재심을 했는데도 불만이 있다면은 15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행정법원으로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처럼 해고 무효 확인해소 이런 거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아까 전에 부당노동행위랑 부당해고 차이점들 살짝씩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선생님 안내를 할게요. 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선생님 수능 끝나고 나서 5단원 문제 풀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PPT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